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서 현금성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정치권 역시 뭐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긴급 생활 지원이라고 부르든 그 명칭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논객들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첫 질문은 돌아가면서 발언기 드릴 텐데 송영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은 지금 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 지원보다는 무차별적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조 3천억을 투입해서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로서 3개월 내에 소비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한 것은 좀 적절하고 시급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제 구분하려면 아동수당 때도 우리가 한번 겪었습니다만 상위 10%는 제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별 행정 비용이 뭐 많게는 뭐 1,000억까지 들어간 게 아니냐 800억 이상 비용이 들어서 실제 10% 아끼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전액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이것을 차별 없이 지급하면 약 51조의 돈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3개월 이내에 지역화폐로 소비하게 되면은 지역 상권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부가세라든지 효과로 연결될 수가 있고 또 사후적으로 정산을 통해서 처리가 될 수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또 3개월 이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되기 때문에 저는 무차별적인 긴급한 그런 구호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도 타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구 의원님. 예,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중위소득 이하 정도면은 그렇게 되면 한 50%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지금 그 국세청이 이 소득 계층별 통계 같은 거를 옛날하고 달라요. 많이 다 갖고 있고 다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원지 대표님. 네, 저는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연말에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을 해서 과세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생긴다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이제 해고당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불거지는 문제는 기업의 무급휴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계속 지급을 하다 보면은 이 보조금이 너무 복잡해져서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편주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되 나중에 다시 걷는 방식으로 누진성을 만들고 선별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태기 교수님. 네, 그래서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초유의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아픈 사람은 많이 아프고 그냥 넘어간 사람 넘어갑니다. 정말 우리 재난이라 그런다면요. 재난은 정말 아픈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지원이 집중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느 나라가 재난이 있을 때 기본소득 그래가지고 전 국민 보편적인 그런 지원을 합니까? 아마 그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세요. 미국도 결국은 7만 5천 불을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사실은 이 재난이라 그러면요. 당연히 재난은 긴급 지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일 재난 기본소득 그래가지고 기본소득이 뭘 그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재난에 얹어가는 거는요. 요번에 우리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죽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입니다. 이 나라들이 말이죠. 바로 지금 이 뭐 보편적 복지, 무차별 복지하면서 사실은 의료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정직해야 된다 봐요. 재난에 기본소득 하는 거는 기본소득이라는 상품 판이 그만하라는 겁니다. 재난이라는 다음은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한테 지원을 집중해서 다 일어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낸 사람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역 화폐로 3개월 이내에 소비하도록 하게 되면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100만 원짜리 지역 화폐를 주면 쓰겠습니까? 안 쓰는 사람들은 다 회수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소득 정산을 통해서 사실상 선별적인 것이 가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긴급한 재난 구호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기본소득 논쟁으로 이것을 2년 논쟁으로 가면은 국론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 사안으로 이것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탈리아, 스페인과 다른 것은 뭐냐면 거기는 다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투명하고 개방된 속에서 코로나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식당도 소비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실질적으로 내수 진작 효과를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가 이걸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 진단을 조기에 해가지고 폐가 상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서민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지금 경제로 굶어 죽게 생겼다고 지금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긴급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까요, 성 봅니다. 의원님? 예, 예.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 이야기를 또 재난소득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또 별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지역화폐 가지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하면 지역의 상공인들이 뭐 엄청 이렇게 막 경기가 살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사실은 정말 달콤한 이야기죠. 그 사실 액수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정말 지역 경제 살릴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정말 그 기업이 기업 도시가 되고 그 기업이 번창하게 되면 지역 상공인들 정말로 살판납니다. 왜?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왜 뭐 기본소득은 뭐 사실은 기본소득은요 정기적으로 나가고 현금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간다라면 그건 기본소득 아니에요. 그건 긴급 지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소득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되죠. 그걸 긴급 지원이라고 정직해야 되죠. 누가 기본소득이라 그럽니까? 기본소득 개념이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기본소득 말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긴급 그리고 지원. 지역화폐 네, 부분에 네.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지역화폐 가지고 지역에 무슨 상권이 다 산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마치 이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엄마 왜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아, 엄마를 뭐 오줌 눈다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두 분도 좀 발언해 드릴까요? 그 아까 이제 송 의원께서 세금을 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45%의 사람 분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갖다가 현금을 갖다가 살포한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선거 때 아닙니까? 선거 때. 선거 지금 와중이에요. 이런 때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닙니까? 경남지사가 100만 원을 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 매수행위입니다. 이건 큰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정말 정권은 정말 심판받아야 돼요. 저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기를 좀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이호재 제가 몇 대표님. 가지 팩트 네. 체크만 해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12월에 대통령 선거 2주일 전에 전국에 모든 동네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그거는 표 매수하는 행위입니까? 그거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까 스페인, 이탈리아 말씀하셨는데 스페인, 이탈리아는 선별복지 국가예요. 북유럽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가 제가 좀 복지국가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까지 일단 바로 잡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아니, 팩트 체크. 아니 아까 네네, 말씀하시고 나서 반론하십시오. 제가 그 네. 부분 박근혜 다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이종구 의원님 의견에 제가 그걸 뭐 동의를 네네. 해요. 동의를 네. 하는데 이런 방법 어떻습니까? 다 지급하고요. 소득 파악이 지금 1, 2월까지밖에 소득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득 파악을 연말까지 해서 연말에 파악된 소득을 가지고 내년에 정산을 하되 기본소득 지급 이거 기본소득이라고 안 해도 돼요. 재난수당 지급액에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 국민 과세가 돼요. 10,000원이라도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동시에 이 도입된 세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인다거나 비과세 감면을 없애면 재원을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고 올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서 기본적으로 스무딩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자, 제가 이호재 대표님 잠깐만요.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탈리아, 뭐 팩트- 스페인 얘기 네, 말씀하시는 이탈리아, 스페인 거죠? 이야기에 네. 대해서
사실은요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금 정권이 어디냐 그러면 이탈리아의 오송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페인에서 포데모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좌파죠. 지금 현재 우리 문정권과 가장 비슷한 정권들이에요. 포데모스는 그러니까 계속 포데모스가 여당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걔들은 항상 연립 정권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아니 아시죠? 스페인이요 단독 정권 못 만듭니다. 우리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주 정치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니, 네, 엉망- 네. 팩트는 네.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요. 있습니까? 네, 팩트는 말해야 간단하게 되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아까 네. 우리 이 전면적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면적 복지를 내세우는 게 오송운동 포데모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야 스웨덴처럼 우리가 북부유럽 할 수 없어? 막 가.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스웨덴이나 이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이루어져가지고 복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 말씀하셨죠? 정부가요 민간 기업처럼 운영되는 데가 북부 유럽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네. 이 남부 유럽은 네.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네, 네.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이원재 대표께서 팩트 이야기했을 때 아니 무슨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 아니 네. 저는 아니, 굉장히 단순한데 잠깐만요. 포데모스는 네네. 지금 집권 정당이 아니고 아, 이탈리아 그게요. 오송운동은 작년에 그 연립 정권을 나라가 집권했기 때문에 단독 오송운동이 정권 한 적이 정책을 없습니다. 펼칠 네. 시간도 다 없었어요. 연립 자, 정권. 제가 그동안에 아까 20년 드렸던 동안 질문은 베를린스폰이었고요. 현금성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토론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쪽 청팀에 앉아 계신 논객들께서는 뭐 나중에 그 세금으로 다시 환수를 하든 말든 어쨌든 처음에 지원할 때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이시고 홍팀에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행정비용과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뭐 국세청 시스템 이런 게 개발돼서 뭐 행정 지원은 큰 문제가 아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